네, 안녕하세요. 개인 병원 원장님들의 세금을 잡아주는 닥터앤텍스입니다. 자, 저희 채널은 최근에 우리 병원의원을 중심으로 어떤 세무에 관련된 그 리스크가 굉장히 좀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이 관련된 문의가 많이 좀 오고 있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 닥터앤텍스 채널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요. 국세청 세무조사, 세금에 관련된 부분, 기본적인 부분을 좀 전달해 드리고, 어떤 최근 추세, 또 국세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이런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 개인 배영의원을 둘러싼 세무 환경이 사실 근본적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죠. 자, 단순히 세무조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걸 넘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말에 수동적으로 세무 신고를 하던 이제 시대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는 연중 상시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우리 병원 원장님의 어떤 필수 요건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그 세무조사의 빈도, 강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걸 아마 체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부가 지금 채소가 많이 부족합니다. 자, 그리고 또 거기에 맞물려서 고소득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우리 병원 원장님들에 대한 감시가 그만큼 이제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일부 고액 탈세 사례가 언론에 좀 부각이 되면서 우리 병원 원장님들이 그 병원들이 잠재적인 탈세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 왜곡된 그 사회적 인식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더욱더 공격적으로 세무 항정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아직도 그 세무조사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운이 없으면 걸린다. 걸려도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더라 라고 또 생각하시는 원장님이 혹시 계신가요? 자, 만일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장님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한 현실이 바로 눈앞에 닥쳐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만나본 원장님 대부분은 사실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러지만 이게 진료에 바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관리 소홀이나 작은 실수, 직원들 실수, 또 무관심,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이제 세무조사, 국세청이 지금 의심을 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좀 보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예상치 못했던 세금도 많이 좀 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닥터앤텍스 채널에서 앞으로 이제 원장님들이 놓치기 좀 세무 리스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많은 관심과 응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우리 세무조사 결과 탈루세액이 어떻게 적발이 되면 가산세 더 내고 추징금 내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좀 사실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2023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정어렵법으로 인해서 이제는요, 우리 조세 포탈 혐의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 혹은 집행유예만 받아도 의사 면허가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수십 년간 쌓아올린 우리 원장님의 어떤 경력과 어떤 삶의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생존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닥터앤텍스에서는 국세청이 왜 우리 병원을 조준하고 있는지, 또 그 칼날로부터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좀 안내드리고, 필요하시면 또 무료 체험을 통해서 실질적인 분석까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세청이 원장님을 주목하는 데는 사실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그리고 통계인데요. 첫 번째, 우리 고소득 전문직 중 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실제로 5년간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을 조사한 결과
무려 4조 6,549억 원의 소득 누락을 적발을 했는데요. 자, 이는 1인당 평균 14억 2천만 원의 소득을 숨겨왔다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자, 국세청 입장에서는 우리 병원은 탈루 가능성이 좀 높다, 고위험 타깃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국세청의 조사 방식이 과거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예전처럼 뭐 제보나 뭐 명백한 오류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고요. 자, 지금 국세청은 AI와 빅데이터를 통해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수년간 축적된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지역, 그다음에 진료 과목, 그 특정 규모의 병원이라면 마땅히 이게 보여야 할 평균적인 수치들이 있을 겁니다. 평균적인 소득률, 평균적인 경비, 평균적인 비급여 비율 등 이런 통계 모델을 이미 다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만약 원장님이 우리 병원 신고 내용이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이 통계 모델, 즉 국세청이 정상 범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우리 국세청이 알고리즘이 즉시 이상 징후로 판단하고 자동으로 위험 점수를 부여합니다. 자, 이제 세무조사는 뭐 운의 영역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헌팅 모델로 진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병원은 뭐 괜찮겠지, 뭐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꼬박꼬박 하고 있으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겠지, 이런 생각은 사실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 국세청은 우리가 그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입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우리 병원을 겨냥한 5가지 핵심 적발 기법을 간단하게 좀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자,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참고하셔서 좀 관리에 우리 국세청 시각에서 우리가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비급여 수입 비율 분석입니다. 비급여 수입 분석. 자, 국세청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해서 원장님 병원의 급여 수입을 100%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급여 수입 대비 비급여 수입 비율이 동종업계 평균비율보다 현저히 낮으면 바로 현금 매출 누락 혐의를 두고 정밀 조사를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급여 수입 비율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적정 비율이 몇 프로인가? 이게 제일 궁금한 겁니다. 그 답은 사실 그 다음은 이번 영상 말고 다음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비급여 수입 비율이 평균적인 수치와 크게 벗어나는지를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재료 사용량과의 교차 검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국세청은 원장님 병원이 1년 동안 구매한 뭐 보톡스 바이알 개수나 임플란트 픽스처 개수를 모두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재료 사용량과 신고된 시술 건수를 비교해서 차이가 발생하면 그 차이만큼 수익을 누락한 것을 역산해서 추적을 합니다. 재료를 많이 썼으면 그만큼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거를 역추적해서 역산해서 추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가 가장 그 리스크가 큰 거죠.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가장 무서운 방식 중에 하나인데, 원장님이나 사모님 명의로 고가의 부동산 혹은 뭐 고급 차량을 취득하면 국세청은 자금 출처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국세청은 그 돈은 신고 누락된 병원 수입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그 조사가 곧바로 병원 전체에 고강도 세무조사로 전환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부분 관리도 꼭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자, 금융정보분석 FIU라고 합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직원이나 가족 명의의 차명 계좌로 의심되는 고액 현금 거래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포착이 되면
이 정보는 즉시 국세청에 통보돼서 비정기 세무조사, 즉 특별 세무조사의 직접적인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차명계좌에 부분들 관리가 필요하셔야 되고요. 뭐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오늘 다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앞으로 저희 채널 통해서 그 예시를 통해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리베이트 자금의 역추적입니다. 자, 과거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대해서 처벌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 국세청은 제공업체를 조사할 때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최종적으로 돈을 받은 의뢰인을 특정하고 이를 기타 소득, 기타 소득으로 간주해서 종소세 신고 누락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의 가산세 더하기 지연이자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게 되는 거죠. 자, 무서운 건 조세 토탈 혐의로 의사 면허 취소 위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었죠. 자,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업계의 관행이 아니라 원장님 개인에게 돌아오는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세청에서 우리 병원을 들여다보는 경우가 여러 가지지만 크게 5가지 적발 기법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세무조사가 많았었는데 자료를 간단하게 저희 경험상 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발치된 내용입니다. 어제 뭐 뽑아온 건 아니고요. 자, MSO 많이 좀 활용하시는 병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MSO를 통한 지급소수를 불풀리기 위한 어떤 세무조사가 좀 있었고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또 차후에 또 안내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렇게 이슈가 됐다라는 요약 부분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피지사 카드 수수료 부풀리기 그리고 현금 영수증 미발행, 특히 그 온라인 입금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 미발행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요 가공경비,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했는데 또 세금 계산서가 또 중복 발행하는 그런 케이스도 좀 많이 있었고요. 상품권 경조사비 요거 항상 관심 많으시죠. 과다 지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저희 닥터앤 텍스 채널에서 또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세청 필터링 자료를 국세청 필터링 자료라는 것은 국세청의 그 신고 도움 서비스가 이제 예시가 될 겁니다. 이런 자료를 통해서 우리 병원의 어떤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많이 좀 벗어난다 이렇게 좀 안내가 세무 그런 자료가 나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수정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떤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이제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무조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아직 관리가 안 되는 우리 병원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이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담당 직원이 있든지 담당 직원을 바로 할 수가 없었던 관리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탈루 사실이 적발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먼저 재정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락된 본세는 물론이고요. 고의적인 탈루로 판별될 경우에는 미납세액의 40%에 달하는 무거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됩니다. 자, 여기에 납부지연 이자까지 더해지면은 최종 추적액은 원래 내야 될 세금의 2배가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정적인 문제도 심각하지만 사실 더 큰 문제가 돈이 아니죠. 바로 의사 면허 취소 가능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세 포탈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탈세로 얻은 이익과 적발 시 추징금이라는 그 재정적 계산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의사 면허 박탈이라는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치명적인 위험이 추가된 것이죠. 자, 이것은 더 이상 수용 가능한 리스크가 아닙니다. 작은 실수,
관리소홀, 무관심 이러 하더라도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이는 우리 병원의 존립과 원장님의 인생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원장님은 성실하게 100% 신고하고 있다, 뭐 잘하고 있다, 세무사가 다 알아서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저희 경험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서운 위협에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까요? 해답은 사실은 그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에 있습니다. 문제가 터진 뒤에 변호사 찾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문제가 될 만한 일을 만들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겠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완벽한 기록 관리입니다. 모든 수익과 지출은요 100% 적격 증빙을 갖추고 특히 현금 수납 담당자와 장부 기록 담당자의 업무를 분리를 하거나 오류와 부정이 발생할 수 없는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담당자가 없이 기장 세무 사무실에만 의존하고 있는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려운 게 현실이죠. 네. 자, 둘째는 국세청의 시각으로 우리 병원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세청의 시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런 그 세무 이슈를 좀 말씀드렸죠.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자가 점검을 정기적으로 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의 비급여 비율, 소득률, 비용 구조가 업계 평균,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업계 평균 비교해서 위험한 수준인지 아닌지 주기적으로 분석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5월에 세무사에게 자료를 넘기는 회계 업무가 아닙니다. 이런 회계 업무가 아니라 병원의 일상적인 경영 관리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동화된 세무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자,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후에야 허둥지둥 대리를 찾는 것은 이미 늦습니다. 자, 세무조사는 한두 달 전에 자료를 보는 게 아니죠. 몇 년 전에 자료를 보게 됩니다. 자, 소명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소명하려다가 대부분의 원장님은 포기하시더라고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자, 그래서 세무 리스크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물론 우리 병원 내에 이것만 전담하는 직원이 있다 그러면 또 뭐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원장님이 직접 이렇게 챙기시는 그런 병원이라면 이런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무 리스크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 둬야 된다라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시스템이 이제 혹시 필요한 원장님이라면은 저희가 또 무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드리고 있으니까 그 무료 체험 또 신청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우리 국세청의 어떤 최근 세무 이슈 그리고 원장님이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좀 요약을 좀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영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세청은 이미 AI와 빅데이터를 통해서 병원을 다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신 조사 기법에서 더 이상 이제 비밀은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세금 문제, 돈 문제를 넘어서 원장님의 의사 면허와 직결되는 생존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원장님은 사실 의도적이 아니라 의도치 않았지만 진료에 집중하다 보니 누락이 되고 실수가 있고 관리 소홀이 돼서 잘 하고 있는 줄 알았지만 막상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죠. 국세청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우리 병원은 괜찮겠지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한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세무 리스크 관리가 뭐 지출이 되는 돈을 또 이렇게 비용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화재보험처럼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어떤 위험으로부터 원장님의 면허와 병원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전략적인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닥터앤텍스 채널은 앞으로도 우리 원장님들이 이런 험난한 세무 환경 속에서 안전한 병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병원의 세무 리스크를 좀 미리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면 그 화면 아래 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진단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그 세무 리스크, 우리 병원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전환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병원의 어떤 경비 누락 관련된 부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병원의 평균 경비 누락을 한 4,700만 원도 찾아서 추가로 이제 경비에 좀 포함시켰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다음 영상에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